오늘 영상은 역류성 식도염이 식도암이 될까봐 걱정되시는 분들과 발해식도라는 진단을 받고 식도암 공포 속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속편한TV 현일식입니다. 얼마 전에 역류성 식도염으로 다니시는 환자분께서 근심 가득한 얼굴로 찾아오셨습니다. TV에서 아침 방송을 봤는데 역류성 식도염이 심해지면 식도암이 될 수 있다. 고 했다면서 너무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왜 그동안 안 해주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원망 섞인 눈빛을 느끼면서 환자분께서 얼마나 불안하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침 방송에 나올 정도면 전문가가 나왔을 텐데 누가 그런 책임 없는 말을 했을까? 혹시 환자분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긴가민가하는 마음으로 인터넷에 역류성 식도염과 식도암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더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첫 화면에 노출된 10개의 검색 결과 중에서 무려 7개가 역류성 식도염이 식도암이 될 수 있다고 겁을 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역류성 식도염과 식도암이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뭐와 비슷한 말이냐 하면요. 제가 오늘 차를 몰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다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엄연한 사실이지만 진짜 죽을까봐 무서워서 제가 걸어가진 않겠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절대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역류성 식도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역류성 식도염이 악화되면 식도암이 생길 수 있다고 했을 때 사실이 아니다, 틀렸다, 역류성 식도염은 식도암이 될 수 없다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식도암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많은 언론에서 겁을 주고 있습니다. 거의 없는 일을 일반화하고 과장해서 마치 그런 일이 독자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겁을 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는 독자에게 관심을 끌고 조회수와 시청률을 높이려는 언론의 속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익적인 목적으로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들도 있지만 많은 언론이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시청자를 현혹하고 기만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순수한 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하시고 걸러서 듣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양과 우리나라의 식도암 원인이 다른데 이를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식도암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세맘종이고 다른 하나는 편평세포암종입니다. 세맘종은 선암종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위액이나 갑상선 호르몬처럼 물질을 분비하는 샘 조직에서 암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맘종이라 부르고 편평세포암은 피부, 식도 등 겉표면에 있는 편평세포에서 암이 생기기 때문에 편평세포암이라 부릅니다. 이 중에서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이 있는 암은 바로 세맘종이고 편평세포암은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이 없는데요. 세맘종은 주로 백인 남성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서양에서는 전체 식도암의 50% 이상이 세맘종으로 매우 흔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식도암이 편평세포암종이고 세맘종은 매우 드뭅니다. 2018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식도암은 2,698건인데요. 90% 이상이 편평세포암이었고 선암은 2.5%로 1년 동안 총 67건이 발생했습니다. 암 중에서 가장 많은 위암이 매년 3만 건 가까이 발생하니까 식도암, 그 중에서도 식도샘 암종이 전체 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양과 우리나라는 주로 발생하는 식도암의 종류가 완전히 다르고 우리나라는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이 있다는 세맘종이 매우 드문데도 불구하고 서양의 경우를
우리나라와 혼동해서 기사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역류성 식도염과 식도암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꼭 등장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발해식도인데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발해식도라는 진단을 받은 분도 계실 거예요. 발해식도의 정확한 정의는 복잡한 의학 용어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차치하고,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인 식도세포가 다른 형태의 세포로 변형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는데 발해식도라는 생소한 용어가 써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지? 하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이런 내용이 주로 써 있습니다. 발해식도는 역류성 식도염에 의해 발생하며 식도암의 전 단계로서 발해식도가 있으면 식도암이 잘 생긴다 라고 말이죠. 이런 내용을 보면 누구나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아마 잠도 못 주무실 거예요. 하지만 발해식도라 진단받으셨다 해도 절대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발해식도라는 진단을 받았더라도 실제는 발해식도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발해식도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드문 질환이기 때문에 내시경 의사들도 솔직히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발해식도가 얼마나 많은지는 조사된 바가 없지만 서울 삼성병원에서 7만 명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그중 150명, 0.22%의 비율로 발해식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내시경 검사가 천직인 저도 진짜 의미 있는 발해식도를 진단한 건 지금까지 몇 건 되지 않아요. 따라서 흔치 않다 보니 의사들 간에 보는 눈도 많이 다릅니다. 이 의사는 발해식도로 보았지만 다른 의사는 발해식도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욱이 발해식도는 반드시 정확한 부위에서 조직검사를 하고 조직검사 결과 발해식도로 진단이 되어야만 최종 진단을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조직검사 없이 내시경 소견만으로 발해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발해식도라는 진단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조직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내시경 소견일 뿐이지 진짜 발해식도는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정기검사 때는 소화기내과 전문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직검사 없이 발해식도 진단을 받고 오시면 다른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고 제가 보기에도 발해시 의심될 경우 1년 뒤에 내시경 검사를 권하면서 그때 조직검사를 하고 제가 보기에 의미 있는 발해식도가 아니라면 건강검진 간격에 맞춰서 2년 뒤에 내시경 검사를 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 실제 발해식도라는 진단이 맞다고 해도 식도 세맘종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조직검사에서 발해식도로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세포 이형성이라고 하는 암 전 단계 소견이 보이지 않으면 식도암으로 발전할 위험성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식도 세맘종이 매우 드물어요. 흔한 암이라 해도 따지고 보면 걸리는 경우보다는 안 걸리는 경우가 더 많죠. 하물며 매우 드문 암 걱정까지 하고 살 필요가 있을까요? 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온 국민이 위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또한 원하면 언제든지 지구상에서 가장 싸고 가장 질 좋은 내시경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외국은 내시경 의사도 병원도 장비도 부족하고 한 번 검사를 받으려면 최소 몇 달은 기다릴 뿐만 아니라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환상적인 내시경 검사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발해식도가 맞다 해도 식도암을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국가 정기검진에 더해서 1년에 한 번
매년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역류성 식도염과 식도암, 발의 식도와 식도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발의 식도와 관련된 식도 세맘종은 주로 서양 질환이지 우리나라와는 거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고 해서 괜히 식도암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죠? 인터넷과 방송에 나오는 내용들은 과장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걸러 들으시고 정확한 진단과 검사는 소화기내과 전문의사와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속 편한 하루 되세요.